무서워서 정인으로도 못 보는 유동규가 석방된다. 이재명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대장동하고 대북송금 재판 중단시킨 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북송금에서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그 진술을 이제 엎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왜 진술을 했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그거 이하영이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서 연어 사주고 소주 사줘가지고 내 한 잔 먹고 해유됐다. 나 바보다 하는 소리죠. 무슨 국회의원이나 하고 했던 사람이 소주 한 잔 주고 연어회 몇 점 줬다고 그거 얻어먹고 나 그 검찰에게 해유당했어. 나 바보다. 바보는 이제 처벌을 안 하니까. 바보라고 처벌을 할 법적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바보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야죠. 정인으로. 바로 설주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이하영의 변호사였고, 본인이 이하영이 자기가 이제 저녁 식사로 갔다 온 사이에 술판이 23분 동안 벌어졌다고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왔을 때 술 냄새도 나지도 않았고, 그런 장면을 전혀 몰랐다. 술 먹은 거를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방송에서. 그러니까 설주환은 안 부르는 겁니다. 안 부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인을 해줄 사람만 막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안 불렀죠. 이 대북송금에서 핵심 정인을 안 불렀죠. 대장동 하면은 그 진실을 알려면은 유동규를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동규. 근데 남욱은 불러가지고 계속 이 남욱은 그때 민간업자들 항소 포기를 해서 돈방석에 앉혀줬죠. 그러니까 남욱은 계속 진술을 바꾸면서 이재명에게 그전에 불리한 걸 했는데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면서 그전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거 진술할 때는 검사가 나를 협박했다. 무슨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꺼내가지고 환부를 도려내겠다. 협박을 했다. 그건 이제 핀셋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계속 진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남욱은 불러서 계속 앉혀놓고 아이들 각본대로 이야기를 다 하도록 만든 거죠. 유동규 씨는 부르면은 골치 아프죠. 유동규 씨는 계속 자기가 조수지 이야기도 이재명이 최근에 다시 이제 논란을 끄집어낸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던 천화동의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거. 그러니까 이재명 거. 유동규 씨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대장동 1기 수사 때부터 이재명이 타깃이 돼 있었다. 1기 수사는 문재인 때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도 이재명이 타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하니까 유동규는 안 부르는 겁니다. 안 불러서 유동규는 아예 발언할 기회가 없었죠, 이번에. 만약에 유동규가 정인으로 나왔으면은 방용철, 대북송금의 방용철, 박상용 검사 못지않은 그런 청문회 서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안 불렀습니다. 안 불렀는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내일 석방됩니다. 유동규 씨가.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석방이 됩니다. 그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이 됐었죠. 법정 구속이 됐는데 30일, 그러니까 내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예정인데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제 길어지니까 보통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1심, 2심 그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정도인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내일이 이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이다. 그래서 내일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면은 언론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뭐 현역 기자라도 당연히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유동규 씨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밝힐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던 대장동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서 검찰에 넘어온 잔여 사건이다. 자, 임기가 끝나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로 넘겼다는 이야기.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의 명称자체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뭐 조작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윤석열 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때 시작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대장동 1기 수사, 문재인 때 그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용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그런 증언을 했죠. 이거 위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문건이 공개가 됐죠. 무슨 소리? 정용한 이 사람 본인이 그때 당시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보면은, 15쪽짜리 그 보고서 문건인데, 이 중에서, 별도 목차로 이재명 항목이 5쪽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재명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서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때도 1기 수사 때, 그러니까 대장동 1기 수사 때, 문재인 때 활동을 했던 그때도 이재명이 관여를 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보고서까지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윤석열 정부 때 2기 수사 때부터 이재명을 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는 이 부분도 유동규 씨의 확실한 정언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남욱은 계속 이재명 정권 들어서 돌변을 했습니다. 뭐 배를 갈라서 장기 꺼내서 함부를 드러내겠다 해서 내가 그때 잘못 진술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겠죠. 유동규 씨를. 그런데 유동규 씨가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석방됐으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4월 27일자 그저께 기사입니다. 유동규 검찰 압박 아닌 이재명 배신감의 사실 털어놓은 거다. 국조특위의 남욱 발언을 반박을 했다. 자, 저 청문회는 못 나왔죠. 어디서 반박을 했느냐 하면은 법정의 정인석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24일 날 서울고법 형사 6-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석 정언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욱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죠. 이 검찰이 자기를 협박하고 압박해서 그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 무슨 구치감에 3일 동안 가둬놨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법정 정언에서 며칠 전 법정 정언에서 아니야. 그 검찰 압박 없었어. 자기가 사실을 털어놓은 거는 검찰이 압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털어놓은 거야.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면은 이제 내일 나오니까 기자들의 상대로 해서 막 말을 쏟아낼 겁니다. 이 법정에서 2022년 검찰의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서 자백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검찰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남욱은 그렇게 주장하죠.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정인석에서 김만배 씨 쪽 변호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검찰 조사 도중 태도를 바꿨느냐? 2022년 9월에. 그전에는 이제 이재명 편이었죠. 이재명 편이었는데 이재명의 이 실체를 밝히는 그런 진술을 왜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마 김만배 씨 쪽 변호인은 무슨 뭐 검찰의 회유 뭐 이런 것을 또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유동규 씨는 이재명과 정진상을 맹목적으로 따랐는데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같은 편일 때 강릉에서 놀다가도 정진상이 빨리 오라고 하면은 바로 운전하고 갔다. 그 정도였는데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고 자책했다. 그때 이제 뭐 고 김문기설을 모른다고 한 그때 본인이 배신감을 느꼈다. 또 본인에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줬는데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 변호를 하려고 온 변호사가 아니고 가짜 변호사라는 표현을 썼죠.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이재명이 염탐을 하기 위해서 유동규가 어떤 검찰의 진술을 하는지 염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보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술을 번복을 한 것이지 뭐 남욱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의 협박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뭐 한쪽만 협박하고 한쪽은 그냥 잘 해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술은 정언은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서 했던 주장과는 다르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남욱 씨는 국회에 나와서 당시 검찰이 목표는 하나 이재명이다 하면서 압박 회유를 했고 가족 사진까지 이용해서 심리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방향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남욱은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공범인 유동규 씨는 남욱 정언은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지만은 뭐 그래도 자기 친한 사이였죠 과거에. 저는 검찰의 그런 압박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남욱은 왜 느꼈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언론과 국회의 힘도 다 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간신배처럼 말을 바꿀 이유가 없다. 나는 그 진실만 이야기하겠다. 말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안 부른 거죠. 저런 말을 할까봐. 청문회 왔으면 그대로 저런 말을 했죠. 남욱 앞에서 반박을 했겠죠. 무슨 검찰의 배를 가른다고 해서 나는 그런 말도 들은 적도 없는데 나는 이재명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청문회가 발칵 뒤집혀졌겠죠. 그래서 안 불렀는데 결국은 내일 석방됩니다. 석방되면은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라도 지금 내일 앞에서 만나서 정말 진실을 듣고 싶은 마음인데 젊은 기자들이 다 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더욱더 코너로 몰리고 지금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국정조사를 열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